겨울방학 중에 이제 책방에 오는 아이들 중에는 예비 5학년, 6학년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물어보면은 현재 현행을 하는 친구들부터 이제 고등 선행을 하는 친구들까지 굉장히 다양하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단 책은 읽는다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이 왜 하필 수학책을 읽을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심심풀이로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요, 무슨 수학책을 심심풀이로 보나요? 아, 있어요. 네, 퍼즐, 미로, 뭐 이런 책들 대부분 심심풀이로 보죠. 그리고 멋있어 보이려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파이책. 멋있잖아요. 딱 봐도 뒤에다 이런 거 있으면 이거 뭐야? 되게 멋있어 보이고. 또 안에 있는 숫자만 봐도 애들이 막 대단하다. 막 이게 무슨 책이야? 이런 걸 되게 궁금해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지나는 용어로다가 이렇게 책을 두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모르는 걸 알고 싶어서 책을 읽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아는 것에 대해서 책을 읽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은 애들이 모르는 걸 알고 싶어서 읽는 친구들이 많더라. 네. 애들도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수학을 접할 때는 문제집이나 강의를 통해서 이제 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이제 고학년 애들이 듣는 강의 같은 경우에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내용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일방적으로 진도로 쭉 나가는 그런 형태의 강의들을 되게 많이 듣고, 당장 궁금한 게 생겨도 직접 탁 물어보기도 좀 거시기 하고, 나중에 좀 물어보려고 그러면 좀 뻘쭘하고 이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넘어가고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외우겠죠, 애들이.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은 잘 안 되는 개념을 넘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아이들이 고학년이 돼서 뭔가 얘가 답답해하고 궁금해한다. 그럼 되게 좋은 신호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뭔가를 답답해하고 궁금해서 그런 어떤 책을 찾을 때 문제집보다는 이런 단행본을 찾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일단 서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말이 쉬워요. 말이 쉽고 뒤에 굳이 답지를 찾지 않아도 근처에 답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림이나 사파를 통해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도구들? 그런 도구들이 주변에 많이 장치가 되어 있어요. 이 책 안에.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비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비계들이 굉장히 많이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내가 뭔가를 잘해서 책을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자신감도 아이들이 좀 얻을 수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수학책이라고 하는 것이 의외로 문제집이나 강의보다 더 쉬울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아이들이 단행본에서 답을 스스로 찾아내서 보려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대단한 거죠. 예. 어떻게 하면 이런 친구들이 될까? 이제 그런 얘기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 일단 우리가 이런 책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들. 아이가 뭘 궁금해해. 그럴 때 어떤 책을 봐야 되지?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럼 학교 같은 경우 진도 천천히 나간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제 모르는 것이 나올 때는 수학 사전처럼 내가 지금 배우는 데에서 나오는 용어 같은 걸 직접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류의 책이라던가 어휘책, 그 다음에 분수, 뭐 곱셈, 나눗셈 이런 것처럼 어떤 단원이나 개념의 이름이 이렇게 딱 나와 있는 책들이 있어요. 이런 책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이제 전집 같은 것들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지만 전집을 사는 건 사실 좀 부담이스럽고 그리고 이런 건 이제 도서관에도 많이 있으니까 전집은 도서관에서 좀 보시고 하나의 주제로 되어 있는 단행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서 이제 두고두고 보시는 게 좋죠. 예를 들어 분수 같은 경우는 3학년에도 나오고 4학년에도 나오고 5학년, 6학년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할 때마다 도서관에서 빌려오면 너무 귀찮거든. 그러니까 분수에 관한 좀 좋은 책들은 좀 사서 놔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보는 그런 형태도 전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행을 해. 이제 이 친구가 선행을 해. 초등학교 5학년인데 내가 고등학교 걸 배우거나 뭐 그럴 때 모르는 내용이 나왔어. 중학생을 대상으로 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도 거의 글자 크기나 어떤 내용들이나 이런 면에서는 성인용이나 거의 다름이 없어요. 이제 아이들이 책을 후루룩 딱 보면서 이게 무슨 책이야 이렇게 파악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어떤 내용이 어느 책에 들어있는지 사실 알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가벼운 수학사 책 같은 거 이런 건 한 권 정도로 한번 읽어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피보나치 수열이 나왔어. 근데 이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어디에 왜 피보나치 수열이야? 피보나치가 사람 이름이라는 걸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고 거기에 얽혀있는 그 앞뒤에 있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알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얻어 걸리는 것들. 황금비에 대한 것도 같이 걸릴 수가 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던가 그때 당시 르네상스 시대의 다른 인물들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왜 하필 이탈리아에서 이런 책들이 만들어졌을까?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이제 궁금함을 좀 해소하면서 수열 자체의 어떤 규칙보다도 수열에 얽힌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이해하는 그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노블이기 때문에 일단 만화가 많고 내용 자체는 엄청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에서 그 나의 어떤 지적인 호기심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해소가 되는 거죠. 이런 책들이 이제 제가 추천을 하고, 그리고 한 영역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그런 류의 책들이 선행할 땐 도움이 많이 돼요. 방정식이라는 이름이 들어있던가, 책의 이름에 함수라는 이름이 들어있던가, 그럼 방정식 함수 들어가 있으면 대부분 대수에 관한 책이고, 그다음 뭐 기하라는 이름은 유클리드 기하, 유클리드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 그럼 거의 대부분 기하 책이에요. 대표적인 책이 이런 책이죠. 단행본인데 사실은 여기에 엄청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문제집이면 애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될 것 같고, 틀리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책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에 있는 문제와 비슷하지만 풀이 방법도 좀 창의적이죠. 그리고 한두 문제를 내가 건너뛴다고 해서 죄책감도 덜 드는 그런 류의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책들을 통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개념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아이들 중에서는 내가 왜 수학 공부를 해? 아니,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수학이랑 관련된 것들이 있어? 나는 아직 어린데 뭐하러 굳이 이렇게 어려운 걸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아이들이. 이제 그럴 때 도움이 되는 어떤 픽션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그런 픽션 중에 하나가 쓸모있는 수학만 하겠습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22개의 질문을 해요, 아이들이. 슬퍼서 눈물을 흘렸어. 내가 평생 흘린 눈물로 욕조를 가득 채울 수 있을까? 어떤 게임에서도 내가 항상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류의 것도 있고, 고민의 수준은 되게 다양하고 자기의 주변에 따라서 그 고민들이 달라지지만 그걸 어떻게 수학적으로 바라볼까, 뭐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소설과 뭐 그림이 다 합해진 그래픽 노블의 형태들의 요즘 좋은 책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책으로 이제 아이들의 호기심이 해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상황에 따라서 고학년 아이들의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류의 책들은 얼마든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스스로 수학책을 찾는 그런 사람이 될까? 엄마, 나 이거 모르는데 이런 책 좀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죠, 여러분. 이 환경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책방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책방이 하나는 증산역에 있고 하나는 목동에 있잖아요. 우리 집이 우리 수학 책방이랑 엄청 가까워. 그럼 자주 오겠죠. 자주 가다 보면 들춰보는 책들이 많겠죠. 1차적으로는 사실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책을 약간 사람처럼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어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어떤 사람을 소개해 줄 때 처음에 같이 만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수학책 같은 경우도 책을 주고 한번 읽어봐 이러지 마시고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많이 들었던 책을 혼자서 보게 되는 날이 오고, 그리고 혼자서 보게 된 책이 전에는 한번 만났던 책이었는데 나중에는 만나지 않았던 책들도 그렇게 만나게 되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크잖아요. 그럼 바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참 일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30대, 40대를 생각해 보면 애 키우고 일해야 되고 엄청 바빠. 친구 만날 시간이 어딨어. 내가 너무 바쁘고 내 일상이 너무 찌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자체도 되게 에너지를 쓰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제가 볼 때는 한 3학년 이상 학습 부담감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얘한테 딱딱 필요한 책만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방법이다. 아까 제가 이 책을 보여드렸어요. 이 책을 다 읽을 시간이 없어. 그러면 이 책에 대해서 뭐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어떤 책을 길게 읽을 시간을 주던지, 아니면 급한 부분만 딱 보고 뭐 삼각형과 사각형에 관한 것만 보고 끌 수 있게 잠깐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을 주던지, 뭔가 그런 게 있어야지 얘가 예열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두꺼운 책들을 갑자기 훅 들이대면 그게 바지냐 이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쁠 때는 필요한 책만 보게 해도 진짜 그나마도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를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커뮤니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 책방에서는 동아리라는 이름으로 하죠.
이때도 여러분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어떤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연결할 때 조금의 도움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 정도로 이제 어른의 위치를 두고 나머지는 친구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동아리라든가 저희 책방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청소년 독서 동아리가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11월부터 11, 12, 1, 2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새벽 독서가 있어요. 이건 이제 어른들을 위한 건데 시간을 딱 정해놓고 모두 다 같이 올 땡 이렇게 하진 않고 저도 그런 걸 좀 답답해하는 편이어갖고 6시부터 9시까지 줌을 열어놔요. 열어놓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들어와서 30분간 책을 읽는데 평일에 주 5일 동안 이렇게 책을 읽는 거예요. 30분 동안. 근데 제가 해보니까 어떤 요일은 저도 되게 바쁘잖아요. 아침부터 되게 바쁠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못 읽어요. 그러면 이제 못 읽은 부분을 주말에 마저 채운다던가 그런 부분이 좀 자유롭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목표는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다 읽는 거예요. 하나의 챕터를 꼼꼼하게 읽으면서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정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책을 또 찾아보기도 하는 거죠. 이 책 한 권이 메인 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단짠으로 가는데 어떤 달에는 문제를 좀 풀고 어떤 달에는 이제 상식을 좀 넓히는 책을 보고 이러는데 이번 달은 문제를 푸는 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하를 저희가 풀었고 자, 2월 달에는 제목이 다 큰 사람들을 위한 추락책 이라는 책을 읽을 거예요. 근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가지 수학 원리로 가볍게 읽히는 수감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볍다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볍다고 해서 이 책을 하루에 앉아서 한두 시간만에 후루룩 읽는다. 그거는 제가 볼 때 수학과 교수님 정도는 아, 교수까지는 아니어도 뭐 박사? 네. 그게 아니어도 일반인들도 읽을 수 있잖아요. 대신 기간을 길게 갖는 거죠. 기간을 길게 갖고 하루에 제가 30분이라는 시간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책을 2시간씩 읽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다음날 못 읽어요. 지겨워요. 너무 힘들거든. 2시간 동안 상책 읽으면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30분 정도 감질나게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30분 정도 감질나게 읽고 그리고 주말에 쉬어야 돼. 그래야 또 월요일날 또 읽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띄엄띄엄 한 번에 짧게 뭐 이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일주일 동안에 여기까지는 그래도 읽어야지 하는 계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주말에 밀린 부분을 또 읽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 책 한 권을 다 읽을 예정이에요. 저는 이 책에서 재밌는 부분이 한 군데 있어가지고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응용수학은 소매를 걷어붙인 작업복 차림의 수학이다. 순수 수학은 편안한 목욕용 가운을 걸친 수학이다. 재미없어요? 저 이런 거 재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다음 달에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2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책을 제가 잘 읽고 여러분한테 괜찮은 부분이나 이런 거 있으면 중간중간에 말씀드려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어떤 결론은 결국 현행을 하던 어떤 선행을 하던 개념을 모르거나 자기가 뭔가 답답한 것이 있을 때 책을 찾는 아이가 되면 정말 좋겠다. 그렇게 돼야 깊이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깊이가. 개념을 깊게 이해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수많은 개념들이 한꺼번에 나오게 되면 애들이 걷잡을 수가 없게 돼요. 작은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뭔가 얘를 깊게 이해하고 이런 연습이 되게 필요한데 그런 것에는 수학책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 이때 더 중요한 거는 자발적으로 책을 읽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책을 읽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에 도움을 주는 그런 부모님이 되시면 정말 좋겠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교육 전문 채널 쑥쌤TV. 유아와 초등 부모님을 위한 수학 머리 키우기, 교육 이슈에 대한 쑥쌤의 잔소리, 수학 실력을 쑥쑥 올려주는 수학 도서 추천, 여러분의 교육관에 도움이 될 수학 교육 이론, 그리고 수학책 저자들의 생생한 인터뷰까지